오케이 얘들아,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는 아까 했던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보다는 훨씬 더 간단할 거야. 왜? 얘는 조금 일일이 좀 부딪히는 방법밖에 없거든. 실제로 여러분들 현우진 쌤의 뉴런 강의 이번에 새로 나온 거를 봐도 등차에 대한 얘기는 강의가 5개인데 등비 강의는 1개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로 양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등차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스킬을 쓸 수가 있어. 직선으로, 함수로. 근데 등비는 왜 그렇게 안 되냐면 우리가 등비 수열 AN에 기본 일반항을 한번 적어보면 첫 번째 항 A에다가 R에 n-1을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R이 각 등비일 때마다 다를 거고 하지만 얘는 상수일 거야. 그 다음에 A라는 첫 번째 항도 뭐 매번 다르긴 하겠으나 얘는 상수야. 그럼 이 식에서 변수는 어차피 또 누구야? n이죠. 이렇게. 그치? n의 값이 달라질 거 아니야 매번. A1, A2, A3, A4. 그러면 R씩 곱해지는 등비 수열인데 얘가 등비잖아? 수열이잖아? 얘를 굳이 또 함수의 세계로 바꾸면요, 함수에서는 얘가 어떤 함수와 거의 동일시 되겠니? 밑에는 고정되어 있고 이 지수 자리에 뭔가가 바뀌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얘를 지수함수의 꼴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자, 무슨 말이냐? 매번 A가 계속 곱해지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지수함수의 꼴과 비슷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등차 수열과 직선의 관계 있죠. 자, 등차 수열과 1차 함수는 함수와 수열이라는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통하는 바가 굉장히 많았어. 근데 얘는 통하는 바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지수함수에서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돼. 그렇지 않아?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또 이쪽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하는 것들이 막 그려졌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등비수열을 다룰 때 이 R은 충분히 우리가 음수나 1이나 아니면 양수 어떤 것도 막 대입하게 되지. 그러니까 지수함수에서 기존의 A가 음수인 건 다루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R이 음수인 것도 다룰 테니까 이걸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고, 맞아? 두 번째로는 어떤 게 또 문제가 되냐면 아까 전에 1차 함수는 직선이기 때문에 어떤 두 개의 항과 걔의 중점을 다룰 때 직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얘기가 많지. 하지만 얘는 곡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n이 1일 때 이 지점, n이 2일 때 이 지점이라고 하면 곡선이니까 이 값과 이 값이 r배가 된 건 맞아. 그치? r이 추가로 곱해졌을 거니까. 근데 곡선은 훨씬 더 직선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지수함수를 통해서 등비수열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에 가로막힐 때가 많다는 얘기야. 직선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거리를 가진 점에 대한 등차 중앙이 나올 거고, 자, 그 다음 항에 대해서도 중앙이 이렇게 평균이 형성될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곡선이고 곡률이 매번 달라지니까 얘를 가지고 어떤 곡선에서 얘의 특징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가 결국 해야 될 일은 등비는 어느 정도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을 많이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서 그냥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매번 R이라는 공비만큼 추가로 곱해서 나아가는 수열이다 라는 정도랑, 그 다음에 어떤 내가 AN이라는 n번째 항과 AN 플러스 1이라는 n 플러스 1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 사이에 얘도 가운데 있는 항이 등비 중앙을 이루게 될 거니까, 그치? 그래서 곱하기 R라고 곱하기 R을 했으니까 R이 2번 곱해진 거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의 무엇이? 제곱이 양쪽에 있는 것의 곱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등비 중앙이 뽑아서 나오는 건 맞겠지. 그치? 뭐 굳이 특징을 하나 더 잡는다면 이런 건 있겠죠. 예를 들어서 A 세 번째 항의 제곱이 A 두 번째 항과 A 네 번째 항의 곱과 같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중항이라는 것은 거리가 더 떨어져 있어도 가운데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니까 A3의 제곱이 동시에 A1과 A5의 곱이라고 나타내도 전혀 상관은 없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등간격을 딱 뽑아서 어차피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으면 1, 3, 5도 어차피 가운데가 3이니까 중앙을 이룰 것이고, 만약에 뭐 더 칸이 여러 개 차이 나도 중앙인 건 가운데니까 상관은 없을 거다. 이 정도는 뽑아낼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건 파악할 수 있죠, 얘들아.
일단 등비수열인데 R이 1인 것 같은 경우에는 자 매번 1씩 곱해지니까 첫 번째 항이 A, 두 번째도 A, 세 번째도 A, 네 번째도 A이기 때문에 얘를 n번째 항까지 다 합친 SN은 결국에는 NA일 수밖에 없다. 이건 나오겠지만 어차피 등비수열을 주면서 R이 1인 경우를 주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R이 1이 아니라고 치면 첫 번째 항이 A고 두 번째 항 AR, 세 번째 항 AR 제곱 이렇게 갈 거야. 그치? 자, 쭉 해서 더한 SN은 결국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자, R-1분의 첫 번째 항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고 R이 만약에 1보다 작다고 한다면 위아래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사실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지. 그치? 이 공식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증명해 드릴 수 있으나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해드려야 되나? 할 필요 없겠죠. 간단히만 써볼게. SN, n번째 항까지 합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에서 AN까지 다 더한 거잖아. 얘가 등비수열이고. 그럼 얘를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이렇게 쓰면 결국에는 AR에 N-1승까지 다 더한 거죠. 자, 여기에다 쌤이 뭐 하나 추가하는 거냐면 RSN 하나를 추가하는 거지. R을 하나 더 곱하게 되면 이 모든 애들한테 R이 곱해진 거니까 이쪽에 AR이 생기고 이쪽에 AR 제곱이 생기고 쭉 해서 결국에는 AR N-1승에 마지막에 AR N승까지 이렇게 추가되면 맞겠지.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빼게 되면 얘까지 사라질 거고 그러면 얘에서 얘만 빼면 되니까 R 빼기 1의 SN이라는 이 친구가 결국에는 얘에서 얘를 뺐기 때문에 A로 묶으면 R의 N승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죠. 그치? 그래서 양쪽을 R-1로 나누면 결국에는 이 식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증명인데 뭐 딱히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증명할 일은 추가로 없을 테니까 그냥 주어진 식을 잘 써주시면 될 거고요. 등비수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뭐 추가로 엄청난 안목을 뽑아낼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얘기만 하나 추가를 해줄게. 얘들아 그 등차에서도 마찬가지고 등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SN을 가지고 있어. n번째 항까지 항의 합이죠. n번째 항까지의 합이죠. 아까부터 계속 헷갈려. n번째 항까지 항의 합이죠. n번째 항까지 합의 항이죠. 아무튼 간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죠. 그치? 그래서 SN이 있고 SEN이 있고 S3N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네, 흥분하지 말고. 자 봐봐. 그 다음에 등비수열도 SN이 있고 SEN이 있고 S3N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SN과요 SEN 빼기 SN과요 S3N 빼기 SEN 이 세 개의 항들은 무조건 무엇을 이룬다? 등차를 이룹니다. 이 세 개끼리. 그 다음에 얘도 SN이랑 SEN 빼기 SN이랑 S3N 빼기 SEN 이렇게 되면 얘는 서로 간에 무조건 등비를 이렇게 이룰 수밖에 없다 라는 건 기억해 주시면 좋아. 왜 등비냐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SN이라는 건 자, 등차부터 할게. A1부터 A10까지 AN까지의 합이죠. 얘가 SN이지. 몇 개니? N개지. 여기서 얘를 딱 하고 빼잖아요. 그럼 얘는 AN 플러스 1부터 쭉 더해서 AEN까지의 합이죠. 얘를 뺐기 때문에 몇 개니? N개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빼면 SEN 더하기 1부터 A3N까지 이렇게 합이죠. 이게 몇 개니? 몇 개요? N개죠. 다 N개일 수밖에 없지. 자, 개수는 다 동일해요. 근데 잘 봐. 얘한테서 몇을 더하면 D를 더하는데 D를 몇 개 더하면 N개 더하면 그치? 얘는 지금 A1 더하기 DN일 수밖에 없죠. 뭐 ND라고 써도 되고 그치? 얘랑 얘의 차는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DN이잖아. D가 N번 더해진 거니까 그치? DN이야. 그럼 여기에서 얘도 A2 더하기 DN일 수밖에 없지. 마지막에 얘는
an 더하기 dn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봐봐. dn이 몇 번 더해진 거야? n개 더해진 거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a1부터 an까지 더해놓고 더하기 dn 제곱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괜찮아?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봐봐. 얘와 얘의 차이는 또 dn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sen 빼기 sn에서 또 한 번 dn 제곱을 이렇게 더한 거죠. 괜찮아? 그러면 결국에는 얘에서 얘로 갈 때 dn 제곱 더해졌고 여기서 여기 갈 때 dn 제곱 더해졌으니까 똑같은 dn 제곱이 더해진 거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등차를 이룰 수밖에 없지 않을까? 혹시나 조금 복잡할까봐 내가 n이 뭐 예를 들어서 5일 때를 한번 보면 결국에는 a1부터 a5까지 이렇게 더한 거랑 a6부터 a10까지 이렇게 더한 거는 무조건 등차를 이룰 텐데 여기서 얘를 만들 때 5d가 더해지고 여기서 얘에서 얘 갈 때도 5d가 이렇게 더해지니까 결국에는 25d만큼 더해진 거 아니겠어? 근데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a11부터 a15까지 더하더라도 얘에서 얘까지 25d가 더해졌을 거 아니야. 그럼 새로운 공차 25d가 25d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맞지. 그래서 얘는 서로 25d라는 등차, 공차를 가진 등차수를 되는 게 맞겠죠. 그치? 여기까지 이해될까? 여기까지 이해가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SN과 SEN 빼기 SN과 S3N 빼기 SEN도 얘네들끼리 뭘 이룰 수밖에 없냐면 등비를 이룰 수밖에 없을 거야. 왜 그러냐면 잘 봐. 얘는 또 한 번 똑같이 적어보면 A1부터 이렇게 AN까지 더했습니다. 얘는요 AN 플러스 1부터 이렇게 AEN까지 더했어요. 그러면 얘도 N개고 얘도 N개인 거 맞죠? 근데 얘가 얘로 되려면 R을 몇 번 곱해야 돼? N번 곱해야 되는 거 맞지? 그리고 다음 것도 다음 게 되려면 R을 N번 곱해야 되는 게 맞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에다가 곱하기 R에 N번을 하면 얘가 얘랑 한 번 분배되고 두 번째랑 분배되고 세 번째랑 분배되면서 각자의 항을 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공비 자체가 R의 N승이라는 게 공비가 되는 거지. N개이기 때문에 다음 것도 마찬가지야. 따라서 같은 개수만큼 탕탕탕 수열의 합이 쪼개져 있을 때는 그들끼리 뭘 이룰 수밖에 없다? 등차와 등비를 각자 이룰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애들이 가끔 헷갈려요. 이걸 보고 쭈럴한 애들이 있어. S5랑 S10이랑 S15가 등차를 이룬다고 가끔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 등차를 이루는 건 얘랑 얘 빼기 얘랑 얘 빼기 얘예요. 항의 개수는 유지가 돼야 돼. 얘 5개지 얘들아. 얘 10개지. 얘 15개일 거 아니야 항이. 합이. 그러면 안 되고 5개씩 유지가 돼야 되니까 얘 하나랑 얘에서 얘 뺀 거 A6부터 A10까지 더한 거 A11부터 A15까지 더한 거 얘네들끼리 등차를 이룬다는 얘기야. 등비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관점에서 쌤이 이번에는 등비에 대해서 문제를 몇 개 좀 선정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도록 해봐. 나름대로 숙제 줄여주고 있는 거야. 자, 보자. 둘이 왜 다 이러고 있어? 수갑 찼어? 왜 이러고 있어? 자, 문제 좀 선정을 좀 해드려 볼게요. 몇 문제 같이 풀자. 오케이. 20번. 앞에 써드릴게.
이렇게 되면 얘는 8이 들어가든 뭐 하든 64반에서 64 쓰긴 했는데 얘를 아예 안 쓰거든요.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곱한 게 4죠. 네. 그 얘랑 얘를 곱해도 4겠지. 네. 그러면 4가 몇 번 곱해져야 1024야? 4가 5번 곱해져야죠. 그렇지. 그럼 5쌍이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럼 총 10개가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10개니까 n이 8이죠. 네. n 플러스 2가 10번째일 거니까. 네. 그래서 n이 8인 게 밝혀지는 거야. 아 이게 8 확정이 씌워진다. 그렇지. 그래서 R의 구성이 64인 거야. 확정이 되는 거야. 뭐 하나 계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어. SM 공식이 등비수열 저건데 어쨌거나 미적분에서 사용하면 급수 문제에서도 등비 수열이 사용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쓰는 공식은 이건데 저거랑 관련이 엄청 있죠. Rn제곱 마이너스 1이 왜 여기서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아, 기본적으로 등비 급수 얘기할 때 하는 거잖아.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 뭐였어? R이? 마이너스 1. 이게 수렴 조건이지. 그러면 이 식을 쓰는 게 유리하지. 근데 여기서 n을 무한히 키운 게 등비 급수잖아. 아 그러면 무한대라니까 어차피 1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무한대. 아니 1 되는 거. 얘가 0이 돼서 0 되니까 1 되는 거. 1 마이너스 i분의 a일 수밖에 없지. 그치. 제 R은 어차피 분수일 테니까. 그렇지. 분수 무한대분의 0 돼. 그렇지. 너무 마음에 드는 문제 찾았는데 어떡하지? 얘들아, 순서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65번은 꼭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9시 54분이기 때문에 뭐 더 드리면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서 지금쯤 한번 끊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쌤이 이번에는 6문제를 시켰고 조금 평소보다 많은 문제 시켰으나 하나씩 좀 정리해 가면서 보도록 할게. 자, 처음에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거고, 다른 문제에 비해서. 혹시나 쌤이 앞에 지금 즉석에서 풀긴 풀었으나 만약에 계산 실수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캐치하게 되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자, 20번 문제를 먼저 보면 A2가 3이고요. A6는 8A3가 나왔는데 얘가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두 번째 식의 양변을 A3로 나누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A3분의 A6는 당연히 R 세제곱이 될 수밖에 없고 걔가 8이기 때문에 R은 2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그치?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고 중에 하나가, 자, A1이랑 A5를 곱하면 어차피 A3의 제곱과 같고, 자, A2와 A4를 곱해도 어차피 등차 중앙인 A3의 제곱과 같으니까 결국 이 M이란 친구는 A3가 총 5번 곱해져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M은 A3가 5번 곱해져 있는 친구고, A2가 3이라고 나왔으니까 R을 한 번만 더 곱해준 6이 A3가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A3는 6이 될 거고 얘가 6의 5승이니까 M자리에 6의 5승을 대입하면 정답은 그냥 5로 끝나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해줬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결국엔 5개를 다 곱하라는 게 가운데 거를 5번 곱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지. 아까 전에 등차 수열에서는 5개를 다 더하라는 게 가운데 거에 5번 더하라는 것과 똑같았듯이 이번엔 5개를 다 곱하라는 얘기는 가운데 거에 5번 곱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게 일단 20번이었고, 다음으로 23번 문제를 좀 보시면요. 이 문제 뭐 나름대로 재미있었어요. 그 이유는 잘 봐봐. 너희들 실제로 지금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자, fx에 결국에는 a, b 16을 대입했을 때, 즉 a분의 k와 b분의 k와 16분의 k가 지금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죠. 얘들아, 이 전체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당연히 A, B, 16 3개도 등비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을 건데, 그 이유는요, 봐봐 얘들아, 내가 만약에 여기다 R을 곱해, 그 다음에 여기도 R을 이렇게 곱해 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라고 쳐봐. 그러면 A분의 K에 R을 곱하면 B분의 K와 같죠. 그치? 그러면 결국 R분의 A랑 B가 같다는 얘기지. 그치? 무슨 말이냐면 R을 곱했는데 같아진다는 얘기는 A에다가 R분의 1을 곱하면 B와 같아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R분의 1을 이렇게 곱하면 B와 같아질 거고, 여기서 또 R분의 1을 곱하면 16과 같아질 테니까 어차피 똑같은 애를 곱하기 때문에 등비일 수밖에 없지. 여기서 잠깐 뇌정지가 올 수도 있는데 얘기 잘 들어봐. 자,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조금만 끼어들어 여기다 쓸게요. 자, A분의 RK가 B분의 K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를 다시 쓰게 되면 R분의 A분의 K라고 분자를 동일하게 유지시켜 줄 수도 있는 거 맞지? 그럼 결국에는 A에다가 R분의 1을 곱한 게, A를 R로 나눈 게 B랑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 것도 성립하니까 똑같이 R로 계속 나눠주는 느낌이지. 근데 곱셈이랑 나눗셈은 한 끗 차이잖아 얘들아. 똑같이 곱셈이지? 그러니까 결국 A, B, 16도 등비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 잘 생각해봐. B제곱이라는 친구가 결국엔 16A일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16A 자체가 제곱수가 돼야 돼. 누군가의 제곱이니까. 그런데 16이 이미 4의 제곱이니까 A도 누군가의 제곱이 돼야지만 제곱수가 만들어지겠지. 근데 지금 A에 주어져 있는 범위를 보면 4부터 16까지 제곱수는 누구밖에 없니? 9밖에 없는 거지. A가 9가 아닌 다른 수가 오잖아요? 그럼 A랑 B가 둘 다 자연수인데 A가 막 8 이런 애들이 와. 그럼 절대 제곱수가 안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B가 자연수가 안 나올 거란 얘기야. 결국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9밖에 없고, 그러면 9일 때 또 16일 때니까 9와 16을 곱하면 144가 나오니까 그 사이에 있는 12만이 B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거지, 자연수로서. 그래서 공비가 몇이 되니? 3분의 4가 되고 3분의 4가 되지 않을까? 공비가? 그치? 그럼 3개의 자연수가 유지가 되겠지? 아무튼 그럼 얘가 A고 얘가 B니까 결국에는 A와 B를 더한 수가 21일 수밖에 없어서 F21이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21분의 K가 2이기 때문에 K는 42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얘들아, 이 문제는 일단 핵심이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A분의 K와 B분의 K와 16분의 K가 등비를 이룬다는 건 당연히 얘가 1대1대1의 비율이 분자에서 유지가 되는 만큼 얘와 얘와 얘도 등비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그 포인트고,
얘네 셋이서 등비를 이룰 건데 결국에는 등비 중앙 이용해서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 끝에 곱인데 둘 다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제곱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A를 찾으면 9밖에 제곱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치? A가. 자, 이거 발견해 주는 거고, 다음으로 우리가 2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너무 빠르면 얘들아 얘기해라. 쌤이 사실은 28번 문제를 좀 고생해서 풀었어요. 너희들 28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쌤이 그 공식을 까먹었어. 근데 왜, 그러니까 솔직히 뭐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 내가 자랑하듯이 막 나 까먹었어 이게 자랑은 아닌데, 이게 내신 문제를 학습할 때 어떤 등비수열의 총합이랑 걔 역수의 총합에 대한 공식이 있었거든요. 기억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다라는 사실은 기억해? 그 공식이 있어요. 등비수열을 다 10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걔가 30이야. 그럼 걔를 역수 취한 걸 똑같이 10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의 공식이 한 문장으로 딱 정리된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까먹었다는 얘기는 얘들아, 얘가 정말 잘 출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내신에서 출제가 돼, 내신에서. 근데 그 공식이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까먹은 게 지금 자랑스럽진 않지만 너희들도 충분히 수능 때가 되면 이 공식은 너무 협소한 공식이거든. 진짜 잘 안 나와. 그래서 쏘리긴 한데,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공식을 까먹으면 뭐 하면 돼? 이걸로 유도하면 돼. 유도를 못 하더라도 결국에는 풀어내면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쌤 개소리 하지 말고 공식 알아와요 하면 내가 다음 시간까지 공식 잘 알아와서 다시 소개를 해줄게. 근데 높은 확률로 너희들은 수능 때 그 공식은 기억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오늘부터 그것만 외울 건데요? 그러면은 기억나겠지만 정말 빈도수가 적게 나오는 거여서 쌤도 까먹었어. 쏘리. 근데 그래서 쌤은 어떤 식으로 갔냐면, 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했고 등비니까, 자, R-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아래 10승-1이 32가 나온다는 첫 번째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놓을 수 있어. 동의? 쌉동의? 그 다음에 얘를 잘 보면 A1분의 1에다가 다음에 A2분의 1이라고 치면 A1에 R을 곱한 게 A2잖아. 그러면 여기다 R분의 1을 곱하면 다음 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A1, A2, A3가 등비면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도 당연히 등비죠. 다만 공비는 역수로 바뀌었겠지. 그치? 그러니까 역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1-R분의 1로 새로운 두 번째 식도 써주려는 거야. 공비가 이제 R분의 1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A분의 1로 바뀌었고 1-R의 10승분의 1로 바뀌었겠지. R분의 1의 10승이니까. 그치? 그러면 얘가 4인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통분을 해준 거야. 그러면 R분의 R-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통분하면. 그 다음에 얘는 R의 10승분의 R의 10승 빼기 1이죠. 그러니까 A 곱하기 R의 10승분의 R의 10승 빼기 1이 되는 게 맞지. 자, 이렇게 유도를 하면은 잘 봐. 얘를 번분수로 정리하면 R이랑 얘는 한번 약분되기 때문에 A 곱하기 R의 9승이라 썼고요. 그 다음 얘가 번분수로서 얘랑 곱해지잖아, 둘이. 그러니까 R-1이라고 쓴 거야. 그 다음에 맨 위에 R의 10승-1만 이렇게 남아있겠지. 걔가 몇이란 얘기야? 4란 얘기야. 그럼 거의 다 왔거든? 잘 봐봐. 이 식을요, 쪼개. 어떻게 쪼개냐면 A 곱하기 R의 9승 분의 1. 나 뭐 잘못 썼냐? 왜 이렇게 됐어? 맞게 했는데요? 나 맞게 했어? 네. 근데 얘, 잠깐만. 얘가 왜 이렇게 됐지? R-1분의 R을 16. R-1이 되는 게 맞지 지금? 네네네.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뭐 잘못 쓰긴 한 것 같은데 잠깐만. 나 왜 여기서 잘못 썼지? 그래서 2항에서 A분의 30이고. 그래. 이거 맞네. 맞죠? 이거 맞아. 그래 놓고 이걸 어디서 유도한 거야? 여기서 유도한 거지. R-1분의 R의 10승-1은 양변을 A로 나눈 A분의 30이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얘 대신에 A분의 31을 대신 써준 거야. 그랬더니 AR 9승이 10번째 항이죠. A10. A는 첫 번째 항이지. 그 다음 위에는 32가 붙어있고 걔가 4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8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첫 번째 항과 10번째 항 곱한 게 8이죠. 그럼 결국 이 로그 계산에서 진수끼리 다 곱할 거니까
첫 번째랑과 10번째를 곱한 게 8이라면 두 번째랑 9번째 곱해도 8이고 세 번째랑 7번째 곱해도 8이고 네 번째, 6번째 아니 네 번째, 7번째, 뭐 5번째, 6번째 하면 다 8이니까 8을 5번 곱한 거 아니야? 그래서 8의 5승이기 때문에 15가 나올 수밖에 없다를 유도한 거지. 이건 내가 잘못 써놓고 제대로 사실 쓴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맞는 건데 내가 잠깐 착각했어. 알겠지? 왜 잘못 썼지? 맞아야 돼. 자, 아무튼 간에 다음에 30번에 보면 30번 너무 간단했을 거야. 30번은 AN이라는 일반항은 항상 SN에서 SN-1를 뺀 거기 때문에 SN을 적어주면 얘고요. 어차피 뒤에 있는 상수항은 똑같이 빠지니까 사라지겠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뺄 건데 잘 생각해보면 얘는 3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이고 얘는 3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빼면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이 나오겠지. 그치? 그게 AN이니까 A2N과 A3N을 구하면 여기 2N, 3N 들어간 걸 곱한 거니까 일단 2랑 2 먼저 곱해서 4를 만들어 놓고 2N 들어간 거랑 3N 들어간 거 곱해주면 5N 더하기 2가 나올 테니까 얘를 좀만 풀어 써주면 3의 제곱 9를 먼저 밖으로 꺼내놓고 3의 5승의 n제곱이니까 243의 n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게 30번이었어.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문장을 정리할게요. 52번이랑 65번 남았는데 자, 52번 보러 가자. 자, 첫째 항이 양수고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에 대해서 자, A2와 A6라고 일단 나왔는데요. 얘들아, 일단 쌤이 할 수 있는 생각 중에 첫 번째는 어차피 A랑 A6을 곱한 건 A4의 제곱인 거 맞죠? 그치? A4의 제곱이죠. 등비 중항의 제곱. 그래서 A4의 제곱이 1이 나왔을 거야. 그러면 A4는 프리마 1이죠. 근데 첫 번째 항이 양수야. 근데 네 번째 항은 공비를 몇 번 곱한 거야? 3번 곱한 거야. 그럼 음수를 3번 곱했네? 그럼 다시 뭐야? 음수죠. 그치? 아래 3승이 음수니까. 그러면 A4는 양수가 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자, 그 상황에서 S3를 내가 뭐라고 썼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라고 썼어. 그러면 A3는 넘어가기 때문에 A1 더하기 A2가 2A3라고 쓸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뭔가를 발휘해 보려고 좀 애를 썼거든요.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좀 무참히 실패한 시도가 된 것 같아. 그래서 X 쳐버렸고요. 그냥 여기서 솔직하게 가자 해서 A 더하기 AR, 그러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 거기다가 이 A3는 2 곱하기 A 곱하기 R제곱이니까 A 하나 약분해주고 양수니까 자, 결국엔 2R제곱이 R 더하기 1과 같아서 인수분해해줬더니 R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치? 그러면 A7이라는 거는 결국 A4에다가 R을 3번 곱한 거잖아. A4가 마이너스 1이었고 R을 3번 곱하게 되면 결국엔 8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 과정, 마지막 과정 특별히 뭐 엄청난 사고는 아니었어. A4에다가 R을 3번 곱했다.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준 거고, 마지막에 65번은 좀 나름대로 신박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켜봤는데요. 일단 이거를 있잖아, 한 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65번은. 근데 일단 너희가 A1과 A8 등차 두 개가 더해진 걸 보고, 아, 싸발, 지금 집중이 오직 4와 5로만 돼 있지. 근데 1이랑 8을 딱 줬고 등차고 더해놨기 때문에 얘를 좁히기 시작하면 결국 A1을 A4로 대체하고 A8을 A5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그래서 쌤은 얘를 보자마자 지금 A4랑 A5를 지금 B4, B5랑 같다고 굉장히 막 장난질을 많이 쳐놨잖아. 바로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이 방법을 그러니까 쌤한테 제대로 배워놓지 않으면 이게 보면 이해는 되는데 너희가 써먹으려면 이걸 많이 친숙해져야 돼. 그치? 그 상훈아, 지금 A1이랑 A8 더한 거 당연히 A4랑 A5 더한 거 같아야 되지. 얘가 8이야. 그리고 얘도 가만 보면 아주 웃겨. B2랑 B7을 곱해놨단 말이야. 얘네 지금 교묘하게 4랑 5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것들 계속 취급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얘도 잘 생각해보면 B4랑 B5를 곱한 게 10이라는 걸로 여러분들 유도를 해내야 되지. 근데 결국 A4, B4와 같으니까 얘를 그냥 A4로 써버리고
A5랑 B5 같으니까 얘를 그냥 A5로 또 써버리면 두 개의 합이 8이고 두 개의 곱이 12가 되는 거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는 무조건 6이랑 2가 나올 수밖에 없지. 다른 게 전혀 안 나올 거야. 우리가 찍은 게 아니라요. 얘네 둘을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보면 그 2차 방정식은 두근의 합이 8이고 두근의 곱이 12이기 때문에 얘를 푸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 풀면 무조건 x는 2 아니면 6이라고. 근데 봐봐. A4가 2가 되고 A5가 6이 되잖아. 그럼 B4가 2가 되고 B5가 6이 되는 거가 공비가 몇 나와? 3 나오지. 2랑 6이 순서가 바뀌면 3이 나온다고 공비가. 근데 공비가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앞에 게 6이고 뒤에 게 2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니? 근데 얘가 A4이고 A5니까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 맞아? 그러니까 A1을 구할 때는 그 네 번째 항에서 공차를 3번 빼주면 되지 않겠니? 더하는 게 아니라 뺀다고.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얘를 3번 빼게 되면 12가 더해지게 되겠지. 따라서 A1이 18이어야지만 A2는 4가 빠져서 14, A3는 10, A4는 6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이걸 유도하는데 얘들아 잘 들어.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안목이 없었더라면 이 문제 푸는데 고생했을 것 같지 않니? 니들이 만약에 A1과 A8을 딱 두고 거기서부터 뭔가를 뽑아내지 못하면 얘를 뽑아내지 못하고 얘를 뽑아내지 못하면 이 문제 고생해요. 그러니까 이런 안목을 써먹기 좋은 문제가 65번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 문제를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히 고3 교육청 문제로 나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얘들아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항들이잖아. 간격이야. 간격을 너희들이 가지고 놀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딱딱하게 사고를 뇌를 집에 가서 마사지해. 물렁물렁하게 만들라고. 이 수열에서는요. 이 탕 고정시켜놓고 둘을 보면 안 되고요. 이 사이의 관계에서 간격을 좁히고 줄이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이 이번 숙제에서 충분히 되기를 바라면서 숙제 자체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 이번에 규토 숙제 맞니? 네. 나쁘지 않아요. 나빠요. 나쁜데요? 내가 만약에 마스터 스텝 끼면 나빠져? 네. 매우 나빠요. 저번에 많았잖아요. 아 맞아. 알겠어. 그러면 스텝 2까지는 다 해오고 그 다음에 미적 같은 경우에 다음 시간에 적분 시작할 건데 잠깐만. 다음 시간에 적분 시작할 건데 오늘은 시너지 좀 내줄게. 오늘은 미적 숙제가 아예 없을 순 없으니까 시너지 101번부터 200번까지 홀수만. 그럼 또 50문제야. 그 정도는 우리 타협하자. 알겠지?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오늘 등차랑 등비수열을 모두 다 봤기 때문에 다음 우리 수원 시간에는 시그마 또 알차게 학습할 거야. 숙제 잘 해오시고 그 다음 미적 시간에는 적분 들어가는 날이다. 우리 진도는 잘 순항하고 있다 라고 일단 결론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